말씀드리면 얘를 인정합니다. 법인 우리 회계 쪽은 여기 충당금 설정법. 자, 요게 뭔지 설명 좀 해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손을 예상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의 몇 %를 못 받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정하냐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회사가 1기라고 가정하면 자, 우리가 12월 31일 무조건 대손 쪽에서는 12월 31일이면 대손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얼마 정도 못 받을 것 같을까? 라고 했더니 10만 원의 1%인 1,000원을 못 받을 것으로 추정을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재무상태표로 이제 가정을 하면 1기 말의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물론 매출 채권이지만 우리 시험은 외상 매출금, 총 10만 원. 근데 이 중에서 1%인 1%인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할 때 대손 충당금이라고 적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그럼 해석하면 이거예요. 1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총 있는데요. 1,000원은 우리 회사가 아무리 봐도 미래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99,000원은 회수할 수 있을 99,000원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달라라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요게 지금 기말에 대손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예상하는 걸 외우셔야 돼요. 계산 문제도 잘 나오니까. 어떻게 예상하냐면, 기말에 지금 채권 잔액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말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잔액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1%를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율이잖아요. 그래서 대손 추정률 이렇게 해요. 단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험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가 미래에 예상을 해봤더니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있다라는 건 1기에 수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품 매출. 그럼 관련된 비용은 당연히 우리가 1기에 잡혀야지. 그리고 주주한테 알려줄 때는 항상 미래의 손실이 예상되면 미리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손 충당금이 아까 채권, 자산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대생이다 라고 했죠. 우리 분계 끊을 때 마이너스 할 수가 없으니까. 대변에 이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인정하는 거니까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0원 적고요. 그 다음 미리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이 10만 원일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비용해야 관련 수익이 1기에 상품 매출 잡혔으니까 그렇죠? 그럼 관련된 비용인 대손 삼각비 비용이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그 뒤에서 요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계정 과목으로 하는지 설명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기중.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왼쪽은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이기중에 이제 대안이 파산을 했대, 실제로. 파산을 해가지고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 있었잖아요. 1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800원을 받지 못했대요. 그럼 이때 갑자기 비용 한꺼번에 떨어버리면 주주도 놀라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 놀라. 그죠?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아파트 수리비 딱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제가 또 간혹 드는 사례가 여러분들 우리가 왜 댐에 물을 미리 채워둬요? 댐에. 물 왜 채워둬? 자랑하고 싶어서 댐의 그 광경을 보라고? 아름다운 광경을? 왜 채워요?
저 왜? 가뭄 같은 거 발생하면 물 필요하잖아. 그럼 가뭄이 닥쳤을 때, 야, 물 이렇게 부랴부랴 해?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미리 채워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조기에 미리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 미리 비용 처리하고. 그랬다가 실제로 가뭄이 발생해서 물이 필요할 때 이제 그때는 다행히 쌓아둔 게 있다. 라고 해서 물 방류하면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논리 전부 다.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급하게 우리가 회사가 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가 미리 잡지 않으면 갑자기 비용 내상치 못하게 만약에 이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아프시거나 그러잖아요. 아프시거나 그러면 그때 비용 진출하면 멘탈 나가요, 멘탈. 돈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자들은 또는 효녀들 오해하지 마세요. 효자는 효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리 암보험료 들어놓잖아요. 암보험료나 그런 것들 미리 보험회사에 드는 게 뭐예요? 미래에 분명히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면 분명히 체력이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걸 느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도 이제 20대 때 물론 지금도 20대 나 그만할게요. 자, 20대 때는 특히 저도 대학생이 있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감사해요. 대학생이 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수업에 늦을 것 같으면 만약에 6층이 수업하는 강의장이야. 6층까지 막 뛰어다녔어, 그냥. 엘리베이터 타는 게 시간 더 오래 걸리잖아. 뛰어다니는 게 낫지. 지금은 안 뛰어다닙니다. 죽을 것 같아. 뼈가 살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엘리베이터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죠. 마음에 안 져. 진짜로. 그리고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 다 버렸어요. 써! 요즘은 무조건 챙겨 먹습니다. 버릴 것 같아. 야, 놔주라고. 우리 검색 다 해요. 이게 어떤 건가 지금 피로에 좋은 거. 해가지고 저번에 어떤 분이 주던데? 뭐지? 이렇게 하면 광고인가? 광고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광고 주면 얼마나 좋아. 뭐지? 여기다 붙이는 거? 뭐지? 어떤 테이프 같이 생긴 거 있는데? 테이프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여기 천장에 붙이는 건가? 뭔가? 피로 회복된다고. 그런 게 있대. 괜찮아요. 저는 젊으신 분들은 안 해도 돼. 그렇죠? 나이가 먹게 되면 찾게 돼 있어. 저절로 찾게 돼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다칠 거잖아요. 부모님은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정립해 두잖아요. 그래야 실제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실제로 아프셨을 때 병원비 지출하려면 맞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나가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상생활 똑같아. 그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논리입니다. 자, 일단 여기 다시. 자, 800원을 못 받았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채권은 이제 못 받게 되면 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손의 예상이 아니라 대손의 확정 또는 발생.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왼쪽은 너무 어렵진 않은데 너무 분계가 복잡해서. 그래서 왼쪽만 써요. 뭐냐면, 대손이 확정됐으니까 채권이 이제 명확하게 못 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800원. 예상됐을 때는 채권 까면 안 돼. 맞죠? 예상돼서 채권 까면 그건 진짜로 못 받은 거고. 맞죠? 근데 실제로 요거는 못 받은 거니까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을 까요. 근데 그럴 줄 알고 우리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1,000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0원을 여기 차변으로 정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손이 확정되거나 대손이 발생하면 교재 아마 있을 건데 교재를 한번 같이 볼게요. 80페이지인가? 여기는 모든 선생님이 싫어하는 파트예요. 수강생분들 진짜 힘들어하시거든.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에서 상기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80페이지 중간쯤이에요. 네모 가로 1번에.
자고로 여러분들 상계한다라는 표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분계에서 상계한다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계에서 상계 이런 말 자주 나올 거예요. 분계에서의 상계는 뭐냐면 우리가 차감하는 거. 차감하는 걸 분계에서는 상계한다라고 해요. 진짜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구 앞으로 분계할 때 자주 나올 거거든요. 그 말은 반대편으로 까란 뜻입니다. 아셨죠? 계산 문제로 그냥 퉁치는 거지만 분계해서 상계하라라는 건 퉁치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까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외상매입금이 10만 원이 있었대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8만 원이 있었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상계하고 내가 보통 예금에서 그럼 나머지 2만 원 주면 되겠지.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진짜로. 여기 2만 원, 2만 원을 지급. 그러면서 이 두 개를 상계한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분계 문제에서요. 진짜 하면 돼요. 여러분들 상계라는 말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상계라는 게 반대편으로 까라면서요. 그럼 지금 여기 화면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사례로 놓고 보면 다른 회사로 좀 바꿔서 할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우리가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어디로 차감하면 돼요? 차변으로 10만 원? 거래처는 안 걸게요. 원래 걸어야 되지만 이렇게 이게 외상매입금 상계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차변태생이잖아요. 자산이니까. 그럼 자산을 깔려면 대변으로 까면 되겠죠. 8만 원. 이렇게 하면 상계가 된 거예요. 보통 예금에서 나가면 나머지가 2만 원이 대변에서 이렇게 되겠지. 이게 상계하는 분계예요. 진짜 분계해서 상계하세요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계할 때마다 뭐 상계하고 이런 말은 반대편 까란 뜻이에요. 이거. 진짜로 이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2만 원 하셨다가는 땡. 그냥 차변에 외상매입금 2만 원 이렇게 하시면 틀린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시 다 해야 돼. 우리 여태까지 계속 했잖아요. 우리 회계에서는 계정 과목이 3개면 3개 다 끊어야 된다고. 퉁쳐서 하면 그건 오답이 오답. 이렇게 해야 되고. 아셨죠? 진짜야. 많이 나올걸? 시험에? 네, 녹화 중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이미 쌓아둔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쌓잖아요, 기말마다. 쌓아둔 금액이 있으면 걔부터 먼저 없애라는 거예요. 실제 못 받게 되면. 그런데 여기 대손 충당금 아이고야.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적립했던 것보다 더 못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적립을 했을 때 미리 비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족하다라는 건 미리 비용한 게 없어. 즉 내가 적립했던 것보다 더 띄어먹혔다라는 거 예상치 못하게 손실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비용 처리해야지. 그래서 부족할 때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는데 자고로 그냥 지금은 계정 과목 더러우니까 비용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시고 곧 계정 과목을 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아래에 있는 회색 박스. 아이. 적어놨는데. 멘탈이 나간다. 어디 갔냐?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 녹화는 하고 있는데, 자, 됐어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고, 요거 까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깐 거. 맞죠? 왼쪽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시. 자, 근데 이제 다시
2기가 됐어, 2기. 2기 말이 됐어. 그럼 2기 말에 또 대손 쪽이니까 예상해야지. 여기는 무조건 왜 예상할 수밖에 없냐면 주주한테 우리가 회사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대손의 예상. 자, 볼게요. 자, 보니까 다시. 자,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 5만 원이 있어요. 5만 원. 5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인 1,500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대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이었다가 800원이 까였으니까 99,200원 아닙니까? 왜 5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은 워낙 시시각각 변화가 많이 합니다. 떼었다가 물론 떼이는 건 정말 예고 떼이기도 하고 외상 매출금 회수하기도 하고 외상으로 팔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5만 원 됐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5만 원 중에서 3%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꼭 외우셔야 돼. 대손의 예상은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당기말 채권 잔액이 지금 사례에서는 5만 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못 받을 것 같은 율.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대손을 예상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재밌죠, 여러분들? 어때? 너 같으면 재밌니? 예, 저도 알아요. 그죠? 선생님들끼리 수업 들어갈 때 기도하는 동네가 꼭 있거든요, 기도. 뭐냐면, 네, 여기 대손 충당금 합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고생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면 기도를 합니다, 진짜. 진짜 그러세요. 알겠대, 다들. 많이 힘들어하는 동네니까. 자,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2기말 입장에선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 2기말 입장에서는 맞죠? 2기말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외상 매출금이 5만 원. 그다음에 이 중에서 1,500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적립이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500이 돼야 돼. 적립이. 적립금이 1,500이 쌓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500을 또 쌓아요? 아니야. 뭘 아니냐면 분명히 대손 충당금이 1기 말에 1,000원을 쌓아뒀잖아요. 근데 2기 중에 실제로 그렇죠. 대손이 발생해서 800원을 깠죠. 마치 이거야. 우리가 1기 말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가 나중에 수리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가 필요할지 추정해 보니까 1,000원이래. 그럼 실제로 아파트 수리할 때 비용하면 안 되잖아요. 급하게 지출해야 되니까 그때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1,000원? 미리 비용 1,000원 했어.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파트 수리할 때 800원.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립한 금액에서 쓴 거니까 얘를 감소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고도 이제 얼마가 남아요? 아파트 그 적립한 금액이 200원은 일단 있잖아. 200원은 있는데 아파트를 우리가 미래에 수리할 때 얼마로 예상이 되냐면 1,500원의 아파트 수리비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이미 200원은 적립이 돼 있잖아. 그럼 추가로 얼마만 더 여러분들 우리가 쌓으면 돼요? 1,300원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모자란 금액만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 보충법이래. 보충법. 모자란 것만 채워둠.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1,500원 있어야 되잖아. 분계로 따지면 마이너스는 안 나와야 돼. 분계로 따지면 이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거고 분계로 하면 대손 충당금 얘는 차변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에 1,500원 있어야 돼. 이 말에는. 근데 이미 대변에 200원 있잖아요. 1,000원에서 800원 감소했으니까. 그럼 추가로 1,300원만 우리가 적립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1,300원을 적립을 한다면 1,500원의 잔액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맞지?
이렇게. 예. 그리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뭐냐면 그래서 200원 이미 적립되어 있으니까 미래의 아파트를 수리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수리비가 1,500원인데 이미 200원은 적립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1,300원만 우리가 적립하면 되잖아요. 그 논리예요. 추가로 1,300 적립하고 그럼 차변에 우리가 미리 비용할 건 1,300원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고객님들이래. 아파트 주민 여러분, 저희가요, 1,500원, 그냥 주문이 나 혼자야, 그냥. 그죠? 주민 A분, 1,500원이 미래에 아파트 수리비가 나갈 것 같은데, 이미 200원 있거든요? 1,300원만 내세요. 맞죠? 이거죠. 그래서 비용이 1,300이 된 거예요. 적립하는 것도 1,300, 내는 것도 1,300. 맞죠? 아까 사료 따지면, 우리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우리 그 기관에서 요거 가뭄에 대비해서 몇 톤의 물이 필요할까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1,500톤의 물이 예상이 된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미 200톤의 물은 있어 때문에 있으니까 1,300톤의 물만 추가로 채워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남은 1,300톤의 물 어디서 채워요? 사오거나 그렇게 채워놔야지. 맞죠? 그래서 여기 추가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어요. 요게 이제 충당금 설정법.